완벽해지기 위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아 이거 뭐 티 하나 틀렸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인데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하는 거. 안 가? 안녕하세요. 즐거운 그라이아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. 그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의 근간이 되는 모델이 ABC 모델인데 거기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12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12가지에다가 더 각색을 해서 16가지로 만들어서 16가지 신념 중에서 가장 우리가 다루기 힘든 혹은 바꾸기 힘든 신념이 무엇일까? 최강 비합리적인 신념 월드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첫 번째는요. 난 항상 사랑받아야 해. 난 항상 인정받아야 해. 인정받아야보다는 사랑받아야 돼 좀 더 힘들 것 같아요. 왜냐면 인정받는 건 어쨌든 열심히 무언가를 하긴 하잖아 그 안에서. 근데 사랑받아야는 왠지 착취 같은 느낌이야.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난 사랑. 저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가 더 괴로울까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난 항상 사랑받아야 해라는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제가 너무 괴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해줘야 되잖아요. 이건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피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. 맞아요. 저도 사랑받아야 해가 훨씬 더 피곤하고 힘들게 살겠다. 이 본인이 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난 주변이 너무 힘들어. 주변이 더 힘들. 아니 본인도 힘들겠죠. 원하는 만큼 충족이 안 되니까 계속 갈급하겠지. 바닷물 마시는 것 마냥 계속 충족이 안 되니까. 그러니까 본인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롭고. 근데 이거 그러면 세 명 다 일치네요. 사랑이. 난 항상 유능해야 돼. 난 항상 운이 좋아야 해. 난 항상 운이 좋아야 해가 더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.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난 항상 유능해야 해라는 기준은 자기를 향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지. 그 기준을 맞추려면. 근데 난 항상 운이 좋아야 해라고 믿는 사람들은 신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. 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그렇죠.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. 왜 또 사랑이랑 비슷하네.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. 운이 좋아야 해라는 것은 사실은 항상 나는 좋은 일만 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굉장히 유아적인 사고라고 생각이 들고요. 뭐 우리 다 뭐 이런 것들을 이 비합리적인 신념들을 몇 조각씩 다 갖고 있긴 하지만 네. 어쨌거나 굉장히 유아적인 행태의 사고라고 생각이 들어요. 셋 다 운. 저는 엘버트 앨리스가 말한 12가지 비합리적인 신념 중에서 이게 왜 비합리적인 신념이지? 라고 한번 질문하게 되고 계속 의문을 품게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나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. 이거 왜 상식 아닌가? 당연한 거 아닌가? 이게 왜 비합리적이지? 엄벌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엄벌. 내 기준으로 엄격하게 막 그 사람 벌을 줘야 된다. 내가 시원해질 때까지. 저도 이제 여기서 비합리적인 거 더하면 나를 막는 자 죄다 나쁜 놈이다. 요거 비합리적인. 이게 더 힘들지. 이거는 나는 늘 피해자, 남들은 다 가해자. 이 렌즈잖아요. 그러니까 이분이 더 힘들다. 그래요. 더 자주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. 100% 비합리적이다. 맞아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건 어렵다. 나의 불행은 모두 세상 탓이다. 나의 불행은 모두 내 탓이다. 저는 49대 51이지만 더 비합리적인 건 세상 탓 쪽이라고 봐요. 그래도 세상 탓으로 하는 게 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. 나도. 왜냐면 내 탓으로 하면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 거 아니에요. 제가 나의 불행은 모두 세상 탓 이쪽이 더 비합리적이라고 선택을 한 이유는 그것이 불행이든 행복이든 무엇이든 결국 다 자기로부터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내 탓이라고 과하게 자기를 처벌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저 REBT에서는 사건을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한다고. 해석의 주체가 자기잖아요. 결국 나의 몫인 거죠. 그렇게 봤을 때 나의 불행은 모두 세상 탓 이쪽이 좀 더 비합리적인 신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통제 소재를 봤을 때도 세상 탓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. 내 탓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럼요.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럼 세상을 올립시다. 과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 쪽이 좀 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 어떻게 잘못될지 몰라라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. 그럼 사실이죠. 사실. 팩트. 비합리적인 요소를 찾자면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압도되어 있는 거죠. 그쵸. 그 불안에. 병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생각 자체는 비합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. 같은 생각이. 네네네. 저도. 과거에 결코 벗어날 수 없어. 이 생각은
과거를 변화시킬 수 없다가 팩트인 거고 벗어날 수는 있지. 왜냐면 현재 어떻게 하느냐에 그렇죠. 따라서 과거에 대해서 내가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내가 더 나아가느냐는 그거는 자기 선택이니까 벗어날 수 있으나 바꿀 수는 없는 건 사실이죠. 근데 이제 벗어날 수 없어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그냥 벗어날 수 없고 현재도 거기 안에 머물러 있을 것 같긴 해요. 되게 비합리적 신념에 저도 올려야 한다. 과거라는 사건은 변하지 않죠. 동일한데 과거라는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거죠. 네네네. 그래서 저는 치료 장면에서 둘을 만난다면 오히려 과거 쪽이 더 다루기가 쉬운 게 아닌가. 아하. 왜냐하면 과거는 내가 지금 다시 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관점을 다르게 하거나 역할을 다시 입고 경험을 한다거나 하면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좀 변형이 가능한,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사로서 변형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 미래에 대한 불안은 너무 모호해요. 이거 바꾸기가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. 네, 치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쪽이 좀 더 막막하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이쪽이 더 강하다라고 느끼는데 자, 수에 밀려서 저는 내가 무조건 나서서 해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 게 너무 통제적이야.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전능감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안 된다 이러면 뭐 그때 세상 짝달겠지 이런 사람들은. 왜냐면 나는 능력 있고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? 이러면 또 좌절감이나 이런 거는 또 다른 비합리적으로 올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. 물론 골사픈 일을 늘 피하는 게 상책이야.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후에 올 수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은 있을 수 있으나 왜냐하면 발전적이지 않을 수 있지. 맨날 피하다 보면 나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그러면서 나는 과거에 계속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가지가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비합리적이라고 하면 전능감에 젖어 있어서 막 이러면서 물불 안 가리고 간다. 이러면 나는 피곤한 수위를 봤을 때 해결 쪽인 것 같아. 아, 옆에 이분이 있으면 아, 피곤하다. 나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비켜! 내가 해결해줄게. 뭐부터 잘못된 건데 하면서 비합리적이야. 비합리적이야. 강력 자. 견딥니다. 이거 진짜 비등비등한데요. 난 완벽한 해결책. 이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뭐 조별 과제를 한다거나. 근데 내가 내 뜻대로 하는 사람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. 그 사람이 분명한 의도가 있으니까. 근데 완벽해지기 위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거 뭐 티 하나 틀렸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난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인데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하는 거. 안 가? 함께 조별 과제를 할 때 더 스트레스 받는 쪽을 고른다면 저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폭망이에요. 완벽한 해결책이 안 되면 어쨌거나 제한 조건이 있잖아요. 시간 제한이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능력의 제한이라든지 네. 가다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이거는 만들어내기가 그거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근데- 이거는 이게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완벽을 어느 추구하는 정도까지는. 그렇죠. 그래서 그 조별 과제에 한해서 생각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폭망 쪽이 훨씬 폭탄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 뜻대로 가시는 분한테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조별 과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데 완벽 솔루션을 바라는 사람과 같이 하면 이 과제는 망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 아닌가? 그런가? 그럼 두 분은 이제 완벽한 완벽한 해결책 쪽이 더 어렵다. 비합리적이다. 오케이. 나는 누구에게 의존할까가 나는 더 비합리적이다. 왜냐면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해. 뭐 자기 한계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 나쁘지 않지. 근데 가족이 제일 피곤하겠다. 가족이.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가족이 있으면 그게 가족의 자원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써버리면 다 갖다 퍼주고 그런 경우가 많죠. 그런 경우는 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근데 뭐 그것도 비합리적이지만 내가 누구한테 의존해야지, 누구한테 의지해야지 뭐 이러면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확대돼서 더 피곤할 것 같고 이게 더 비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. 저는 이거를 걸음걸이로 따지면 의존하시는 분은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걸어가시는 분이고 불쌍한 도와줘야 되는 분은 자기 연민의 대상한테 발이 묶여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만약에 내 치료사로서 개입을 한다면 불쌍한 쪽이 더 개입하기가 쉬워. 왜냐하면 풀어주면 되거든. 의존적인 분은 힘을 키워줘야 되잖아요. 근데 꼭 그렇진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렵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다 도와줘야 해. 일종의 구원자 컴플렉스라고도 할 수 있겠죠. 이 심리상담 쪽에 종사하시는 꽤 여러 분들이 구원자 컴플렉스가 그런 컴플렉스를 경험하시거나 경험했던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
그것도 일종의 통제적인 성향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의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그 성향을 잘 맞춰주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든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다든지 이러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. 치료적인 개입이 어느 쪽이 더 용이하냐라고 아하. 봤을 때 저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아,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둘 다 결핍에서 나오는 믿음일 수 아.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어쩌면 불쌍한 사람들 다 도와줘야 해라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들에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는 거죠. 사천회사님 보면 네네네. 센테가 그러잖아요. 맞아요. 자기도 그렇게 자원이 많지 않은데 누가 달라 그러면 그냥 다 내주면서 그런 방식으로 의존하잖아요. 그래서 그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의존할 대상을 항상 찾는 거나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은 내가 다 도와줘야 해. 이거 다 결핍에서 나오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그래도 경중을 따진다면 불쌍한 사람들 내가 다 도와줘야 해. 더 강적이다. 네.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여기가 더 복합적이야. 저는 뭐 네, 다수의 의견으로 불쌍한 사람들. 자, 8강전입니다. 센 놈들끼리 붙었다. 8강에서는 과연 누가 4강으로 올라갈지 한번 대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. 사랑 갈치는 할지언정 무언가 행동을 할 것이. 사랑받을 만한 걸 하는데 운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운 없다고 계속 하는 쪽이라서 더 비합리적일 것 같기는 해요. 네, 뭐 그래, 저도 그래. 동의합니다. 그래요. 운 쪽이 더 어렵다. 네, 같은 얘기인데? 근데 이거는 사람을 향하고 이거는 세상을 향하잖아요. 이 세상은 다 나를 방해하는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더 악질 아닌가요? 왜냐면 대상이 뚜렷하지가 않아. 맞아. 저는 사실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대세에 따르겠습니다. 아, 과거. 아, 과거. 이거 훨씬 비합리적이라고 봐요. 되게 단호하게 과거. 나도 과거인 것 같아. 무력한 거대 이거는 그래도 전능감이니까. 자, 8강의 마지막 대결. 불쌍한 사람들 다 도와줘야 내가 더 비합리적일 것 같아. 이것도 역시 조별과제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. 그러면 이 사람은 해결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가 갈 길이 바쁜데 얘 불쌍하네. 챙길 사람이 많아. 불쌍한 사람 다 챙겨주라고 안 돼. 우리는 따뜻한 드라마는 못 만들겠다. 안 되겠다 우리는. 야, 비슷하다. 이거 결국 시점을 쳐야지 완전히. 그러니까 그래도 탓을 하는 게 더 힘들지 않냐? 아니야?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불행하다는 게 약간 전제가 되어 있고 운이 좋아야 해는 그래도 나는 운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는 상태가 아니냐? 아니냐? 왜 그러냐 갑자기? 운이 좋아야 하는 사람은 이게 이 신념이 꺾일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. 아, 신념이 운이 항상 좋을 수 없으니까. 이게 얼마나 가겠어라는 마음이 사실 들거든요. 내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어떻게 항상 운이 좋아 어느 순간에는 깨닫겠지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거 항상 세상 탓하시는 분은 그 덫에 왠지 빠져 계실 것 같은. 아, 그래, 그럴 수 있겠다. 난 항상 운이 나빠는 운이 나쁜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운이 항상 좋을 수 있는 것도 행운한데 그거를 완벽하게 채우지 못할 것이다. 그러니까 언제고 그것들을 깨질 수 있는 경험들은 할 수는 있다. 근데 불행은 모두 세상 탓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합리적인 신념은 잘 사라지지 개선의 여지가 개선의 없다. 예, 올립시다. 세상. 네, 세상 동의합니다. 탓으로 가고. 이거 되게 싫어하는구나 이거. 아, 이거 일이 가겠는데? 못 본다. 저도 왼쪽이 더 힘드네요.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더 힘들죠. 과거에서 못 벗어나고 무기력하게 있는 분이 더 힘들고 도와주는 사람 그래도 뭔가 행동을 하시잖아요. 내 과거 올리는 거 괜찮을 것 같아. 자, 강적 대 강적이 진짜 만났습니다. 강적이다. 와, 세상 탓 대 과거 탓이네요. 그러네요. 네. 결국 정말 우리 그 본론으로 왔네요. 이 제가 심리치료 이 심리상담 장면에서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하면 부모 탓이거든요. 부모라는 과거, 부모라는 세상 탓을 하는 거죠. 이렇게 요약이 되네요. 아, 저는 세상 탓. 왜냐면 범위가 더 넓으니까. 네네네. 과거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. 어떤 과거의 지적? 그 부분을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세상 불행은 모두 세상 탓이다? 좀 더 터무니없다는 거죠. 네, 물론 파헤치면 있겠지.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? 근데 이제 그냥 신념으로 봤을 때는 비합리적이다. 과거보다. 저는 아까도 과거 탓이 좀 다루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도 그거는 들어가서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세상 탓이 더 막연한 느낌. 그래서 세상 탓이 강자가 아닌가. 뭐 저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면 50.0001 대 49.999로 갈리는 거죠. 세상으로 갈게요.
자, 비합리적인 신념 중 가장 최강자는 바로 나의 불행은 모두 세상 탓. 네, 이렇게 오늘은 엘버트 앨리스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다루기 힘든 신념인가에 대해서 16강으로 월드컵 대결을 해봤는데, 이 콘텐츠를 보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을까?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는 모두 즐거운 그라이아이.